주인공은 너야. 얘들아 안녕. 오늘 2022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 안녕. 선생님과 이제 90분 동안 열심히 실제 수능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총평에서도 정말 고생했단 말을 해줬지만 이 해설을 듣는 모든 친구들한테 모든 수험생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그 시간은 언제나 빛을 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내 인생에서 이 시간은 항상 의미 있는 시간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두고 선생님과 함께 해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은 50%의 연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답률이 현재 높은 문항이 무엇인지 어떤 문항에서 어떻게 연계됐는지까지 통합으로 다 준비했으니까 이 90분 동안 생명과학 2 수능 문제 해설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연계가 나왔습니다. 생명과학의 역사 파트인데 생명과학의 역사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연계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한 문제씩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연계된 문제와 실제 문제에서 안내된 제시글인데 그냥 똑같죠. 네. 뭐 보기들도 동일한 게 있지만 그냥 명확하게 동일한 문장이 나왔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수특에서 레우앤 훅이 자신이 만든 현미경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발견하였다라는 거. 여기로부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문제를 풀고 나서 준비했던 친구들은 1번 문제 정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세 가지의 제시글을 주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멘델과 다윈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억은 완두교배 실험을 통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했대요. 기억이 누구겠어? 멘델이겠지. 그리고 니은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다윈이겠죠? 자, 기억. 가를 통해 생물 속생설이 증명되었다. 자, 레우앤 훅은 지금 현미경을 가지고 무엇을 관찰했습니까? 미생물을 관찰했습니다. 미생물을 관찰했다라는 것, 이것이 레우앤 훅의 중요한 업적이죠. 생물 속생설을 증명한 사람, 입증한 과학자의 이름은 파스테르. 파스테르. 그래서 이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한 역사에서 레우앤 훅의 다음에 등장하는 과학자가 바로 파스테르죠.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니은, 기억은 멘델이다. 미리 찾아놓은 거니까 가볍게 니은 맞고요. 디귿, 다는 가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자, 다를 봤더니 지금 다윈의 자연 선택이에요. 우리 진화에 대한 역사가 크게 세 가지 배우는데 린네, 라마르크, 그리고 다윈을 배웁니다. 린네는 이제 동물과 식물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 생명과학의 역사 단원에서 정말 많은 역사를 배워. 근데 가장 먼저 배우는 역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중세, 고대 말고요. 근현대에 와서 하비의 혈액순환 원리를 배웠었고 하비 다음에 바로 뒤에 세포를 관찰한 훅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레우앤 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한 이 현미경을 가지고 미생물을 관찰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과학자 중에 레우앤 훅이 가장 앞선 연구다라는 건 생명과학 역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는 가보다 먼저 이룬 성과가 아니다라는 거. 디귿 틀린 보기. 네, 니은만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실제 오답률 15위 이내에 없어요. 하위 5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은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세포의 특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의 주제 중에서 항상 문제가 출제됐던 주제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올 것을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동물이 나오냐, 식물이 나오냐라는 것도 물음표고 또 거기서 어떤 게 나올까라는 거 궁금했을 수 있는데 많이 다뤄졌던 그리고 많이 강조됐었던 여기 적혈구, 신장, 순환계 관련된 예시가 다뤄졌습니다. 볼게요. 기관, 세포, 조직을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신장, 우리 몸에 있는 거죠. 뭐예요? 기관. 적혈구는 세포 하나죠. 그래서 세포. 간은 나머지 조직이 되겠네.
자, 기억. 결합 조직은 가의 예이다. 구성 단계가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합 조직은 가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결합 조직의 예시로 배우는 뭐 혈액 이런 걸 말했어도 되는데 아예 명확하게 단어를 사용해 줬어요. 그래서 결합 조직의 예가 맞습니다. 니은, 나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맞죠? 세포. 피르오의 세포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이고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 배울 때도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세포에 대한 정의예요.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맞고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다를 이룬다. 다. 뭐였어요? 기관이었죠. 기관은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고 2번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다.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에서 항상 한 문제씩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확산과 이 능동수송을 비교하는 문제일까, 삼투일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데 이번에는 삼투가 나왔어요. 지금 봤더니 X라고 하는 세포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옮겼대요. 근데 기억에서 니은으로 옮겼는데 걔네가 뭐냐? 농도가 C1인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니은으로 옮겼습니다. C2인 용액으로 옮겼어요. 그럼 지금 세포가 기억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세포의 농도가 기억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이제 우선 가정을 해보고 비슷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니은으로 옮겼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뭘 했어? 부피가 감소했죠. 감소하고 있죠. 부피가 감소했어요.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건 지금 뭐냐면 물이 유출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더 많은 양이 나가니까 지금 부피가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은 것. 삼투에서 언제 발생합니까? 바깥쪽이 고장액일 때. 안쪽이 저장액일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옮겼는데 농도가 C2가 더 높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부피 감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풀어보면 기억, C2가 C1보다 큽니다. 맞는 말이죠. C2가 C1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 X의 삼투합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우리 삼투합은 이 양쪽 한 막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용액의 농도 차가 클수록 크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지금 T1인 상태를 봤더니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유출량과 유입량이 동일한 상태죠. 그럼 농도가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T2일 때는 우선 농도가 변하고 있어요. 그럼 양쪽 중에 다른 한쪽의 농도가 높고 반대쪽은 낮다 이런 의미잖아. 농도 차이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투합은 T1일 때가 아니고 T2일 때가 큰 거죠. 그래서 T1일 때는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농도차가 그러니까 농도차가 없다. 같은 농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귿.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양은 유출되는 양보다 많다. 얘들아, 유입되는 양이 더 많으면 유입되는 양이 많으면 세포의 부피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부피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귿 당연히 틀린 보기라서 3번의 답은 1번이 돼요. 그래프도 우리가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되는 그냥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삼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세포의 특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원에서 이 주제 중에 5개의 소주제가 있거든.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그리고 뭐 세포의 연구 방법, 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비교하는 거,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 그리고 세포 소기관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나올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물음표 중에 또 하나였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핵세포랑 원핵세포를 비교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비교하는 두 주제를 복합적으로 통합시킨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보면 지금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을 줬어요. 얘네들이 지금 얘네 각각 중에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데 봤더니 우선 대장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은 원핵세포에 해당하지. 그리고 지금 간세포와 장미세포는 진핵세포에 해당하겠죠. 자, 지금 세포 소기관을 보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라고 하는 이중막 구조에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그리고 원핵세포, 진핵세포 모두 가지고 있는 리보솜이 있습니다. 그럼 원핵세포인 대장균은 유일하게 누구만 갖는다? 리보솜만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표에서 보면 A, B, C 중에 X가 2개고 동그라미가 하나인 애를 먼저 찾아야 돼. 봤더니 여기 C에서 지금 X가 2개이고 동그라미가 하나네요. 그러니까 얘가 대장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머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엽록체가 있습니다. 장미세포가 이 식물세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간세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엽록체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A, B 중에 A만 가지고 있는 기역이 엽록체가 되고 엽록체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A가 장미세포가 되고 얘는 모든 걸 다 갖겠죠? 그리고 3개가 모두 가지고 있는 니은이 리보솜,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나머지가 간세포. 자,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기 그대로 보면 A는 동그라미다. 장미는 리보솜을 갖죠.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 2가지 주제를 융합한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조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니은, 디귿은 크리스타 구조를 갖는다. 자, 크리스타 구조라고 하는 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내막의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있는 구조를 의미했죠. 그래서 디귿이 미토콘드리아니까 맞다. 이렇게 구조를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C는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중막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생물을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요.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핵이고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가 세포질인 경우에 이 2개의 장소가 이중막에 해당하는 핵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 진핵세포일 때. 그런데 지금 물어본 C는 뭐예요? 원핵세포인 대장균이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디귿도 맞는 보기. 디귿은 틀린 보기. 기역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3번이 답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과 같은 세포 소기관이 어디에 있나, 없나,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보기에서 또 핵막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 이런 세포 소기관을 잘 알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포막과 효소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효소 문제가 나오는데, 효소는 이제 저해제 관련된 이 세포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문제가 나올지, 효소의 특성 문제가 나올지, 또 2개가 후보가 있었는데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원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기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성물이 되겠죠. 생성물이 되고요. 우리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연계교재를 봤어도 기출을 준비했어도 너무 많이 봤을 건데 이렇게 원래 많이 어느 정도 일정 양이 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디귿이 뭐고? 효소고. 원래 없었다가 효소가 기질과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게 니은이죠. 효소 기질 복합체.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기 바로 보면 니은은 효소 기질 복합체이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프에서 각각 뭔지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니은, X에 의한 반응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빠르다. 자, 우선 반응 속도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반응 속도를 찾는 방법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니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른 생성물 그래프를 줬을 때는 시간분의 생성물의 증가량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시간분의 반응물의 감소량을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얘는 주의할 점. 기질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시간에 따라서 생성물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비교하려면 뭘 비교해야 돼? 주어진 시간에서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T1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기울기가. T2는 더 기울기가 낮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분의 생성물의 증가량을 봐도 반응 속도가 T1일 때가 더 빠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 T2일 때 빠른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봐도 T1일 때가 높고 지금 T2일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비교해도 반응 속도가 T1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니은 반응 속도는 T1일 때가 더 빠르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 X에 의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여러분, 이 활성화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서는 뭐에 따라만 달라져요? 효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제시된 자료는 효소가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 뭐 작다, 크다가 아니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에선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세포호흡과 발효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생명과학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특징과 특징의 개수 보자마자 반가웠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 유형이 이 세포호흡과 발효에서 많이 활용되진 않았는데 5단원에서는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설명 6개 비교할 때 너무나 많이 활용됐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어색한 문제다라기보다는 뒤에 나왔던 유형이 앞에 활용됐구나 이러면서 좀 반가워하면서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이 세포과 발효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이 생성물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어떤 조합을 가지고 비를 문제를 낼까 이런 긴장감이 많았었다면 이걸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정말로 이 세포호흡과 발효에서 이 해당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과정을 잘 비교할 수 있는가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찾으려는 좋은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1, 2, 3 물질 전환 과정이 있는데 주어진 물질이 피르부산, 젖산, 에탄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의 힌트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포도당이 두 개의 어떤 분자가 됐는데 특징이 두 개뿐이래. 봤더니 에탄올, 젖산, 피르부산이 있거든요. 그럼 에탄올이 되려고 해도 젖산이 되려고 해도 무조건 피르부산이 된 다음에 바뀌는 거니까 이번의 과정은 내가 얘가 뭔지는 몰라도 해당 과정은 무조건 포함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해당 과정에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봤더니 ATP를 소모한대요. 이거 정말 대표적인 해당 과정의 특징이죠. 2개의 ATP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4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하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의 특징. 그리고 기질 수준 인산화로 또 ATP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봤더니 벌써 포도당이 피로부산이 될 때 2개의 특징을 벌써 다 가지고 있네. 그 특징의 개수가 2개야. 한번 보자. 만약에 기억이 피르부산이 아닌 젖산이나 에탄올이 들어가게 된다면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무조건 추가돼야 돼요? NADH의 산화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2개려면 무조건 기억은 피르부산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기억에 피르부산을 넣어주고 기억이 니은이라고 하는 물질이 될 때 가지고 있는 특징이 1개뿐이래. 그리고 지금 나머지의 특징을 봤는데 CO2가 생성된다. 그리고 NADH가 산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피르부산이 에탄올이 될 때는 CO2가 생성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NADH가 산화되면서 에탄올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니은이 에탄올이라면 특징이 2개가 돼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징이 1개이기 때문에
얘가 젖산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특징이 NADH의 산화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럼 다 찾았네요. 마지막으로 디귿이 에탄올이 될 거고, 자 그럼 찾아볼까요?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된 다음에 에탄올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정에 해당하는 기질 수준 인산화 ATP 소모 특징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될 때도 CO2 생성되죠. 그리고 NADH가 산화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되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특징이 4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풀면서 너무 좋은 문제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분자수뿐만 아니라 전체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은 젖산이다. 니은은 젖산이다. 맞죠? 젖산이어야만 특징의 개수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A는 3이다. A는 3이 아니고 4다. 우리가 풀어놓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니은 들리고, 그 다음에 디귿 2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지금 2를 봤더니 포도당이 피로부산되는 과정이네요. 해당 과정이야. 해당 과정에서는 NADH가 만들어지지 그 과정에서 기질은 탈수소 반응을 하죠. 탈수소 효소가 작용했기 때문에. 자, 디귿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은 기억과 디귿이 답이어서 3번이 답인 문제가 됩니다. 세포호흡과 발효, 분자수로 긴장 많이 했던 친구들, 오히려 특징을 자신 있게 이해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더 빠르게 풀었을 것 같고, 예상했던 유형과 좀 달라서 더 많이 긴장한 친구들은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어보고자 하는 건 사실 그대로다라는 거. 발효와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는 연계 문제예요. 여기는 이 명반응 과정에서 이 저해하는 물질을 처리했을 때의 차이를 본 건데, 문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똑같죠? 그렇죠? 여기는 pH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H 플러스 농도다라고 표현했고 분자 분모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진짜 뒤에서 이제 그림은 일부러 비교하지 않았는데 여기 수능 완성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림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해 물질만 잘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X를 처리하기 전후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pH를 대신해서 이 수소이온의 농도 비교하는 걸로 바뀐 문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연계 문제와 똑같은 그림이 사용된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예요. 수능 완성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림 보자마자 이렇게 느꼈을 거야. 이거 나 풀었었는데? 바로 느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해설 듣는 친구들도 맞아요 선생님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본 그림이라는 거. 이렇게 딱 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봤더니 물질 X는 기역에서 전자 전달을 차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명반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하나씩 채워 넣어 볼게요. 2개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뒤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관계 2에서 전자를 받아요. 그리고 빛 에너지를 통해서 얘가 이 관계에 있는 1차 전자 수용체한테 전자를 줍니다. 얘가 옆에 있는 누구한테 관계 2한테 관계 1한테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뭐 했대? 차단했다라는 거야. 뭐가 중요해요? 이 1차 전자 수용체에서 관계 1으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이 펌핑돼야 되잖아. 그치? 수소이온이 스트로마로부터 여기 이 틸라코이드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전자 전달 자체가 차단됐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펌핑이 줄어든다, 방해됐다라는 거예요. 저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고 ATP 합성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고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관계 2이다. 바로 확인한 거 나왔네요. 관계 2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경로 2를 통해서 NADPH가 생성된다. 여러분 관계에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굽니까? NADP 플러스죠. 얘가 주변에 있던 두 분자 H 플러스 2개랑 여기 전자 2개랑 반응해서 무엇을 만든다? NADPH를 만든다. 자, 이렇게 NADPH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자가 순환하지 않는 경로 1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경로 2를 통해서 생성된다라고 하니까 틀린 보기가 돼요.
경로 2는 순환적 전자흐름을 나타낸 거죠. 순환적 전자흐름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펌핑되고 ATP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NADPH가 만들어지진 않는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니은 틀린 보기. 디귿 볼게요. 디귿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완전 똑같은 이제 문제다, 보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X를 처리한 후가 주어를 정확히 봐야겠죠? 처리했대요. 처리했더니 지금 전자 전달이 차단돼서 수소이온이 더 이상 펌핑되지 않아요. 그러면 수소이온을 뺏기고 있던 스트로마 입장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겠죠. 그리고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확산이 될 테니까 점점 더 오히려 커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높아질 거고 틸라코이드 내부는 계속 이 명반응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펌핑돼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전자 전달이 차단되면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낮아져야겠지. 그래서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낮아졌다? 전체 값은 당연히 작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X를 처리한 후가 작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문제가 된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연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연계에는 문제를 직접 연계하는 이 방식이 있고 개념을 연계하는 방식이 있는데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개념 연계 방식이에요. 나머지 9문제가 문제 연계였고 그런데 여기 개념 연계,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개념 연계는 뭐 사실 우리가 개념을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에 해당하는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9월 모의평가에서 이 줄기세포가 문제 연계로 나왔었다라는 거야. 선생님 총평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9월 모평과 굉장히 유사하게 겹치는 연계 주제들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연계 방식은 문제 연계에서 개념 연계로 바뀌었지만 자, 한번 풀어볼게요.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정말 초단위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죠. A와 B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중 하나다라고 해요. 원래 우리 여기에다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 하나 더 배우죠. 그런데 전 2개를 물어봤는데 봤더니 A는 탯줄 혈액이나 골수에서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탯줄 혈액. 탯줄이라고 해서 이거 뭔가 엄청 어린 태아 이런 거 아니야? 얘가 배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정말 강조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왜?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수에서 얻을 수 있고 탯줄의 혈액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성체줄기세포가 되죠. 그리고 초기 배아, 배반포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요 애가 바로 배아줄기세포가 돼요. 이건 정말 이 탯줄 혈액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배아줄기세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꽤 많거든. 그 친구들한테 정확한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다. 그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보면 기억, A는 성체줄기세포이다. 성체줄기세포이다. 맞죠? 그 다음 우리 니은 B는 성체의 체세포를 역분화시켜서 만든다.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3번째 줄기세포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역분화로 만드는 이 줄기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A와 B는 모두 분화가 완료된 게 아니고 세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화가 완료된 세포는 아닙니다. 자, 8번 기억만 맞아서 또 1번이 답이에요. 자, 요 문제 어떤 주제에 해당합니까? 6단원 생명공학 기술 주제에 해당해요. 여기서 작년 수능처럼 2문제가 나올지 아니면 좀 줄어서 한 문제가 나올지 또 이제 궁금한 친구들 있었을 텐데 여전히 똑같은 비율로 2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는 뒤에서 풀어볼 좀 난이도 있는 이 유전자 제조학 관련된 문제였다면 나머지 많은 주제에서 줄기세포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또 수능이 실생활과 연계된 이런 문제들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에 해당해요. 그래서 줄기세포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어서 이렇게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우리가 이거 대비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데뷔를 하고 있어도 약간의 긴장감과 어떤 조합으로 나한테 물어볼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항상 틀리는 친구들이 좀 적지 않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바로 세포호흡에서 TCA 회로랑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보면 여기 A, B, C, D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소화합물, 오탄소화합물, 시트르산, 옥산, 아세트산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봤더니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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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어. 우리 이걸 찾아내야 돼. 선생님이랑 쭉 따라왔던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대입해보면 시간을 너무 오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쓰고 바로 매칭하면서 찾아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좀 보고 바로 한번 써볼게요. 요거만 한번 해결하고 가자. 한 분자당 C와 D의 탄소수분의 B의 탄소수가 5분의 1에. 근데 봐봐. 탄소수 한번 봐봐요. 4개, 5개, 6개, 4개야.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애가 짝수여야 되니까 요렇게가 있네요. 그런데 6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더해서 15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를 안 된다. 요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하나가 그럼 무조건 4가 될 거고 나머지 2개를 더했을 때 10이 되려면 또 4와 6이 돼야 돼요. 그 소린 벌써 하나 찾은 거지. B, C, D가 4, 4, 6 중에 하나라면 A는 무엇이다? 5, C5가 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찾는 겁니다. 이걸 금방 찾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번 다 외우고 있는 그 회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살 아세트산.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트르산이 되고요. 여기서 C5, C4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생성되는 물질을 좀 적어 볼 건데 여기 CO2, 여기 CO2. 그리고 여기 NADH. 네, 앞 글자 2개만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가 FANA. 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FADH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가 ATP.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과정을 살펴보면 C5 찾아놨잖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물질이 4개가 있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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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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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과정이 포함되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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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5가 옥살 아세트산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 더. 그리고 얘가 시트르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보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지금 후보가 누가 생겼다? 2개가 생겼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가서 찾아볼게요. 지금 A가 B가 될 때 이런 물질이 이 B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여기 B는 옥살 아세트산과 시트르산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위에서 얘는 탄소수가 무조건 4여야 된다는 걸 찾아놨어요. 시트르산 탄소 6개고요. 옥살 아세트산 탄소 4개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없이 B가 뭐가 된다? 옥살 아세트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찾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B는 또 여기 그대로 하나 써줄게요. 얘는 옥살 아세트산이에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이 C4 사탄소 화합물과 시트르산이 되는데 여기서 우선 물질을 좀 찾고 가자. 유일하게 2개인 애가 NADH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NADH. 나머지는 ATP와 CO2와 FADH2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두고요. 자,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무언가가 옥살 아세트산으로 갈 때 1대 1로만 뭔가 만들어진대. 여기 옥살 아세트산으로 갈 때 1대 1로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가는 방법밖에 없죠. 1대 1. 왜? C5에서 가는 건 벌써 과정 1에 해당하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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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3는 1대 1로 기억과 리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 리을은 NADH라고 찾아놨으니까 기억이 FADH2겠네.
라는 걸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가서 그럼 어디서 옥살 아세트산으로 간다? C4에서 간다. 다 찾았네요? 그럼 나머지 C가 시트르산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트르산에서 사탄소 화합물이 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CO2, NADH, ATP 세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질을 매칭해보면 여기 1대 2대 2 중에 여기 1에 해당하는 니은이 ATP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CO2와 NADH가 1대 1의 비율로 두 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2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찾아놨으니까 디귿이 CO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질을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볼게요. 기억, B는 옥살 아세트산이다. B가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건 우리 여기 후보가 옥살 아세트산이랑 시트르산 두 개가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분수에 따라서 탄소 4개의 옥살 아세트산이다 라고 찾아놨었죠. 기억,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디귿은 CO2이다. 디귿은 CO2이다. 방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은 거네요.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TCA 회로에서 한 분자의 A가 한 분자의 D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C5에서 C4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니은의 분자수, 니은이 ATP거든. 한 분자 만들어줘. 그리고 리을, NADH 한 분자 만들어집니다. 1대 1이니까 2가 아니고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디귿 틀린 보기라서 9번은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하나씩 매칭을 했다면 조합이 너무 많은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대비했던 것처럼 알고 있는 이 TCA 회로를 그려내고 거기다가 매칭하면서 찾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연계 문제인데 요거 이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문제예요. 그리고 뭐 주제가 3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핵생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연계가 됐느냐? 뒤에서 문제 바로 풀 건데 이 전사인자가 모두 결합해야지만 전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 어떤 전사인자가 없을 때 되는 조합들의 변화가 막 우르르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제도 A라는 전사인자가 없어지면 3개 중에 하나밖에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매칭해서 찾는 문제였거든. 그걸 활용한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가 포인트였다라는 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설명했지만 유전자 발현 조절 문제 난이도 많이 쉬워졌습니다. 사실 이거 많은 친구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기억이 A, 니은이 B, 디귿이 C, W가 D에 결합을 합니다. 가나다라는 W를 포함해서 X, Y, Z라고 하는 것들의 유전자가 있어요. 순서대로는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지만.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2, 3, 4라고 하는 세포가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전사인자가 없다. 하나씩 없다. 뭐 순서는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너무 쉽게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냈다라는 거지.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볼게요. A에 결합할 수 있는 기억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가, 다, 라 아예 못 만들어지네요. 유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야? B, 하나야. 그러면 지금 2, 3, 4 3개 중에서 기억이 없는 애는 동그라미가 하나고 X가 3개여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치? 그리고 딱 봤더니 지금 3는 동그라미가 2개, 4는 동그라미가 최소 2개죠. 그러면 2가 기억이 없어진 애가 되는 거고요. 여긴 당연히 X가 돼야겠고. 그러면 나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데 전사되지 않는데 그럼 얘가 W가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찾는 거예요. 진짜 금방 찾았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X 쳐보면 이거죠. 나와 라는 만들어질 수 전사될 수 없고 가와 다가 전사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4가 동그라미가 2개인지 더 이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봤더니 이번엔 C, X 쳐볼게요. C가 디귿이 없어서 C에 결합할 애가 없다. X를 쳐보면 가, 나, 라 4개 중에 3개가 전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4는 동그라미가 그럼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아까 찾았던 3가 니은이 없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가 디귿이 없는 거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매칭하냐?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디귿이 없을 때는요. 가나 라가 있어요. 또 적을게요. 가나 라가 디귿이 없을 때 발현돼. 디귿이 없어도 전사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이 없으면 나랑 라가 전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가 전사가 됐어. 둘의 공통이 뭐야? 유전자 가지.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가 되겠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공통으로 동그라미 친 건 하나뿐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유전자 발현의 조절 문제 사실 매칭하고 찾는데 원래 되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느라 지금 각각의 조합들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좀 썼을 뿐이지 바로 X표 쳐보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심지어 동그라미 개수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쉬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찾은 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A는 X이다. 네, A는 X입니다. 왜? 기억이 없을 땐 전사되는 게 동그라미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자,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가는 Z이다. 네, 가는 Z이다. 찾아놓은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디귿, 4는 디귿이 발현되지 않는 세포이다. 네, 디귿이 발현되지 않는 세포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 파트 좀 긴장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약간 맥이 빠질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이 조합을 실수해서 틀렸다? 이거는 많이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실수 없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답이 5번이라는 거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답 5번에 해당합니다. 11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 물질에서도 무엇이 나옵니까? DNA 복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DNA 복제 과정은 작년 수능, 즉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도입된 수능부터는 쉬워진 유형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전년, 2009 개정 교육 과정 문제들 기출은 좀 많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졌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 수능도 쉬웠고요. 근데 이번 수능까지도 확실하게 쉬워진 걸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여기서도 시간을 아껴서 나머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이것과 바로 앞에 있는 이 유전자 발현의 조절 문제가 어려워서 이 오답률 탑5에 해당하는 문제 5개가 보통 이 오답률이 60 이상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 수능에서 이 문제 오답률 상위권에 해당하긴 하지만 오답률이 50%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풀었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주형가닥 원 30개의 연기로 되어 있고 지형가닥이 이 주형가닥을 토대로 가와 나가 합성된대요. 얘네가 30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도 빠짐없이 30개를 지금 다 채웠다 그 소리죠. 이게 은근 이 조건은 왜 있는 거예요? 싶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의 프라이머가 XY인데 공통점은 개수가 4개다라는 거고 힌트를 줬어요. 가의 프라이머인 X가 A분의 C 염기의 개수가 1이래. 그 소리는 주형가닥 부분에는 상보적인 염기에 해당하겠죠. T와 G의 B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선 우리 여기 가나가 이 30개를 다 채웠다라고 하니까 5말단에 해당하는 곳에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죠. 5말단에 해당하는 곳에 4개가 무조건 쓰이게 돼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G가 하나고 T가 2개네? 그럼 얘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X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네? 그럼 여기가 Y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여기가 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조건을 맞는 곳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룰루랄라 갈 거예요. G랑 T가 1대1의 비율로 있어야 된대. 근데 은근 없어. 명확히 없어.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하면 G가 2개가 돼요. 근데 여기에 딱 보입니다.
G랑 T가 하나씩 있네. 그리고 4개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기억이 아직 뭔진 모르지만 부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 쓰는 겁니다. 가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의 개수가 동일하대요. 이 소리는 나머지 부분의 개수가 짝수라는 걸 의미하죠. 왜? 퓨린이 6개면 피리미딘도 6개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랑 짝수로 끊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서 짝수로 끝나야 하니까 2개의 후보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짝수려면 여기가 X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억은 이 G랑 T가 1대1의 비율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억은 나머지 A 또는 C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찾는 겁니다. 이제 퓨린과 피리미딘 계열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니까 세볼게요. 자, 하나, 둘, 10개였으니까 5개씩이어야겠지? 하나, 둘, 셋, 넷, 5. 지금 퓨린이 5개네. 그럼 나머지 C, 기억, T, C가 모두 피리미딘이어야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은 피리미딘이어야 되네요. A, C 중에 피리미딘은 C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아데닌이 아니고 사이토신이라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진짜 쉬워졌죠. DNA 복제 문제에서도 너무 쉽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거지. 기본 돼 있는 친구들이 막 엄청 복잡하게 AT, GC 찾지 않아도 이 복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검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로 기억하고 기분 좋게 시간을 아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니은. 가가 나보다 먼저 합성되었다. 우리 이거 지연가닥의 특징 잘 알고 있어야겠죠? 프라이머 붙고 X 붙고 뒤로 쫙 가가 이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 Y가 붙고 그 다음에 합성되었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먼저 합성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퓨린 계열의 염기의 개수는 7개이다. 자, 요거 DNA 복제 문제 물어볼 때 단골 지문인데도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계속 헷갈리거든. 지금 나라고 하는 건 여기 주어진 가닥이 아니고 얘를 주형으로 합성된 지연 가닥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나에서 퓨린 계열을 보려면 주형 가닥에서는 뭘 봐야 돼? 피리미딘 계열을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결국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틀린 숫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퓨린을 세버리면 얘가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요거 잘못해서 틀렸던 것 같아요. 자, 세보겠습니다. 여기를 카운트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나에서 퓨린 계열이니까 주형 가닥에선 피리미딘 셀 거예요. 피리미딘.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9개예요. 그런데 이 문장만 보고 신나게 여기서 문제 너무 쉽네. 퓨린 세봐야지. 하나, 둘, 셋, 넷, 5, 6, 7 세버리면 맞잖아 하고 틀려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아깝게 틀리면 이거 반성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너무 본인이 제일 안타까워할 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자, 근데 그래도 긴장하고 이 조건을 잘 봤을 친구들 사실 이전에 기출문제랑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주형 가닥과 복제된 가닥을 비교하면서 내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9개라는 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만 맞아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유전물질 문제까지 봤어요. 연계 문제입니다. 여기는 거의 항상 연계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죠.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하는 3PG와 RUBP 그리고 PGAL의 어떤 그런 이 분자수와 탄소수, 인상기수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파트인데 얘가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벌써 풀어본 입장이기 때문에 알 거고요. 이거 2개 지금 비교해보면 연계된 파트가 뭐냐? 각각의 이 단계를 1, 2, 3로 표현했고 그 단계를 이제 보기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계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요. ADP와 NADP 플러스 중에 하나래요. 얘네들은 생성물이잖아. 그 소리는 뭐냐면 ATP가 쓰였는지 NADPH가 쓰였는지를 체크해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ATP도 쓰이지 않고 NADP, H도 쓰이지 않는 곳에 무엇이 들어간다? CO2가 들어가서 고정이 된다. 여기 2잖아요. 2. 여기가 CO2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면 사실 모든 걸 다 찾죠. 적어볼까요? CO2가 들어가면서 3PG 되고요. 그리고 PgAl 되고 그 다음에 RUBP로 다시 돌아옵니다. 또 CO2 들어가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3PG에서 PgAl이 될 때 ATP도 쓰이고요. NADP, H도 쓰이고 그 결과 ADP가 만들어지고 NADP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거 맞네.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 원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죠. ATP가 쓰이기 때문에 ATP가 쓰이기 때문에 ADP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금방 찾았고요. 여기 NADP, H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 바로 문제 보면 나는 PgAl 아니고 RUBP에 해당하지? 기억? 틀린 보기. 얘들아, 근데 요거는 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찾은 다음에 이걸 매칭할 필요가 없죠. 탄소 고정 반응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NADPH는 한 곳에서 ATP는 두 과정에서 쓰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개수를 보고 사실 바로 ADP, 여기 NADP 플러스죠. 그냥 찾았을 거예요. 여기를 매칭하기 전에 요 개수만 가지고도 사실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린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ADP랑 NADP 플러스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칭해도 금방 푸는 문제였고요. 그냥 요 X, 무엇이든 상관없이 X다라는 걸 가지고 CO2 고정되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세 물질을 먼저 찾고 매칭해도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자, 기억 확인했고요. 니은입니다. 2에서 CO2가 고정됩니다. 맞죠? 이거 가지고 우리 풀었으니까. 니은, 맞는 보기. 디귿, 한 분자당 인상기수는 가와 다가 같다. 이런 거 우리한테 너무 쉽지. 탄소 수분의 인상기 수도 아니고 아예 인상기수를 물어본 거니까 둘 다 한 개죠. 동일합니다. 디귿 맞아서 12번의 니은과 디귿이 답이어서 4번이 답인 문제가 됩니다. 연계 문제이긴 했지만 사실 탄소 고정의 세 가지 단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문제 성격이었기 때문에 연계랑 상관없이 많이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 만큼 점수 얻어가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삼형 6개 분류 체계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연계 문제를 봤더니 문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메테인 생성균이라고 하는 이 고세균계가 지금 진정세균계와 이 진핵생물 역에 해당하는 6개, 나머지 4개의 계 중에 어디랑 더 유형관계가 가깝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장. 지금 후보만 달라진 거지 똑같은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메테인 생성균은 심지어 동일하고요. 이걸 가지고 잘 준비했던 친구들은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역, 개, 명인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지는 않은데 우린 채워보겠습니다. 배웠던 걸 점검해보면서 대장균은 세균역에 해당해요. 오징어는 진핵생물역. 3역이죠. 진핵생물역, 세균역, 고세균역. 그리고 계명입니다. 6계죠. 여기 진정세균계. 그다음에 오징어는 동물계, 우산 이끼는 어디에 들어가요? 원생생물 아닙니다. 식물계. 우리 이끼, 선태식물에 해당하죠. 그리고 메테인 생성균, 고세균역, 고세균계. 자, 역도 찾았고 개도 찾았어요.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우산 이끼는 나의 특징 4가지를 모두 갖는다. 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핵막, 진핵생물이니까 있죠. 맞아요. RNA는 리보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리보솜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자, 관다발. 여기서 아마 좀 헷갈려서 넘어진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끼라고 하는 거 4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선태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식물의 분류를 배울 때 이 선태식물의 주된 특징이 뭐지? 비관다발 식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얘네들
요거 다음부터가 비종자 관다발 식물, 그다음 종자 식물들은 다 관다발을 가지고 있죠. 이 이끼는 선택식물, 비관다발 식물이었다라는 걸 잘 기억해뒀어야 여기서 이건 아니지 하고 세포벽은 식물이니까 가지고 있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산이끼가 식물이다라는 것만 딱 기억을 하고 디테일한 분류 놓쳤던 친구들은 실수했을 수 있을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서 동물의 분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삼형육계를 물어보면서 식물의 분류 내용을 섞은 거거든. 정말 좋은 보기였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4가지 아니고 3가지 가지고 있다. 기억 맞는 보기. 네. 4가지 아니고 3가지여서 기억 틀린 보기고요. 네, 니은 나에서 대장균과 오징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 가지이다. 한번 볼게요. 대장균은 세균력에 속합니다. 진정세균계에 해당하는데요. 봤더니 핵막 없어요. 원핵생물이니까. rRNA 가지고 있어요. 관다발 당연히 없고요. 세포벽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세포벽이 있어요. 오징어 핵막 있고 rRNA 있고 관다발 없고 세포벽 없고 둘이 공통된 특징이 딱 하나 있네요. 뭐? rRNA. 그래서 공통으로 갖는 특징은 한 가지이다. 맞는 보기에 해당합니다. 디귿. 사명 6개 분류 체계에 따르면 아까 말했던 그 연계 문제랑 똑같은 문장이죠. 메테인 생성균, 고세균계와 대장균, 진정세균계 유형 관계는 우산이끼, 식물계죠. 유형 관계보다 가깝습니까? 멀죠. 디귿 틀린 보기에 해당합니다. 자, 세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삼형육계 강조하면서 배웠던 거 고세균역은 진핵생물역이랑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여서 13번은 니은만 맞아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우리 이 집단에서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주로 물어봤던 것들, 문장은 실제 문제에서 길지만 이 3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키포인트 단어들만 가지고 왔어요. 정말 초단위로 풀었을 거라 믿고 보겠습니다. DNA 염기서열 변화, 그래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 하나의 집단에서 이출과 이입이 없을 때요. 하나의 집단에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줄 수 있는 건 돌연변이 뿐입니다. 그렇죠? 병목 현상이나 자연 선택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에서 뭔가 변하는 거죠.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줄 수 있는 거 돌연변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 Q를 가진 개체가 잘 살아남았대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그 환경에 적합하다. 자연이 그 적합한 생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얘를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이벤트, 변화로 인해서 개체 수가 급감했을 때 병의 목이 넓은 병에서 갑자기 줄어들죠. 이런 걸 병목현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 병목효과 다 찾았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돌연변이이다. 가는 돌연변이이다. 맞는 보기고요. 나는 환경 변화에 대한 개체의 적응 능력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아니지. 애초에 문장 자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대. 그럼 그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니은 당연히 틀리고요. 디귿 다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맞습니다. 유전적 부동의 현상 2가지 배우는데 우리 병목 현상과 창시자 효과 배웠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문제였다.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우리 생명공학 기술 2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아까 줄기세포 개념 연계 문제로 후루룩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여기 이제 제한 요소 가지고 자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긴장하고 있는 그 30분 안에 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비슷한 유형이 많았지만 풀 때보다는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부담스럽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관련된 유형이 정말로 연계 교재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푸는 방법을 모르진 않았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가를 이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볼게요.
DNA X는 40개의 염기쌍이 있대. 그럼 지금 이 한 가닥은 40개가 있어야겠죠? 지금 양쪽 5개 있으니까 여기가 30개가 돼요. 뭔가 30개를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봤더니 제한 요소로 조합들을 잘랐대요. 우리가 이걸 풀기 전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 얘가 원형일까요? 선형일까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닥을 지금 잘라서 보여줬지만 얘가 원형이다라는 어떤 숨은 키포인트가 숨어 있어서 많이 넘어지는 함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선형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자, 아래 표를 봤더니 우리 여기 2번과 4번과 5번을 이용할 건데요. 2번, 4번, 5번을 봤더니 원형이라는 전제를 한번 해볼게. 빠르게 확인하고 아니면 바로 그냥 선형으로 가면 되니까요. 여기 지금 PV라고 하는 애가 PVU1이 이제 P 앞 글자만 따겠습니다. P로 잘랐더니요. 조각수가 3개 나왔대요. 원형에서는 자르는 부분이 3개여야 3개가 나와요. 개수가 14, 26, 40이야. 그리고 4는요. X로 잘랐더니 2조각이 나왔대요. 그럼 자르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로 자른 이 조합을 봤더니 어머 얘네 숫자를 다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봐보세요. 14, 26이 되고요. 40이 22와 18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 22와 18로 나눠지면요. 또 14, 22를 더해서 36이 되고요. 26과 18을 더해서 44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얘 원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확인을 빠르게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우선 얘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14, 그리고 26, 여기가 40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길이에 B는 신경 쓰지 마시고 조각만 봐주세요. P는 3군데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X는 2군데를 잘라야 되는데 요 36과 40이라고 하는 숫자 조합으로 했을 때 4조각이 나온다라는 건 여기가 잘려야 되고요. 14 옆에 22 그리고 여기가 18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원형이라면 X로 2조각이 나오려면 자르는 부위가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라고 했지. 봤더니 자르는 부위가 중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합이 나오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지금 서로 다른 제한 요소를 사용했고 자르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르는 부위가 겹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원형이 확실하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넘어간 친구들 안전하게 마음 편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형이 되겠죠. 선형을 가지고 볼 건데 그러면 P로 자르는 부분이 2군데가 있고 그 가운데 얘로 이렇게 뚝 하면 자를 거예요.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이 30개를 다 그려 넣는 거예요, 진짜로. 대신에 이제 금방금방 그려 넣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P를 가지고 14, 26, 40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쪽에도 5개 있고 5개 있으니까 총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얘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게 14 몇 개 된다고? 14개여야 된다고. 여기 지금 다 10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4개가 추가돼야 돼요. 그쵸? 반대로 선생님 이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이쪽일 수도 있어요. 이쪽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4개가 추가되려면 C, G로 뭔가 시작해서 써야 되거든. 근데 애초에 A이기 때문에 여기는 14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자, P를 가지고 C, G를 포함해서 14개라고 하는 애를 만들려면 이쪽은 되지 않고 여기 C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냥 바로 넣어볼게요. 10개이기 때문에 4개만 추가돼야 되죠? 4개를 추가하려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G, A, T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머지 C, G 이렇게 5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려서 14개의 조각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 하나를 찾았어요. 선생님은 설명하면서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금방금방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서 만들 수 있는 조각이 26개인지 40개인지는 어떻게 찾냐면 이걸로 찾는 거예요. 지금 2번이랑 4번의 조합을 가지고 5번을 만들었더니 4개의 조각이 나왔잖아. 얘를 만들려면 전체에서 14, 그리고 아까 14와 22가 붙고요. 18과 26이 만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22, 여기가 18, 여기가 2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요.
그래서 2번, 4번, 5번의 값을 가지고 중간 부분이 40개여야 되는구나. 끝에서 26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가지고 다시 P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30개니까 5개씩 그릴 수 있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 26개가 들어가려면 반으로 잘렸을 때 13이잖아요. 그럼 여기 5개는 무조건 뭔진 모르지만 들어가야 돼. 여기서 어떻게 끝나야 되냐? 지금 20개를 채웠죠? 그럼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P를 봤더니 이렇게가 6개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C, G 우리 지금 한 줄만 쓰고 있으니까 G, A, T, C, G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가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6개랑 나머지 20개를 가지고 26개의 조각을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중간을 봤더니 여기 36과 44로 나누는 포인트가 필요해. 여기. X를 가지고 여기 나눠지는구나 라는 걸 보면 여기가 지금 36개죠. 36개 반으로 나누면 18개입니다. 그럼 그대로 또 세면 돼요, 얘들아. 여기 5, 10, 15, 18개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 여기 8개, 18개, 여기 3개에서 끝나겠죠. X를 봤더니 지금 여기까지가 15개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개에다가 6개 딱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가 C, P, C, G, A, G가 돼서 이렇게 끊어서 들어가면 뒤에 30개 있고 딱 6개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X 위치도 찾았고요. 여기 2개 P의 위치도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찾아야 될까요? 나머지 2개 효소에서 이 중간중간을 채우는 염기를 찾아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R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R로 자른 곳을 봤더니 34개, 46개로 되어 있대요. 34개라면 한 줄은 17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17개를 세보면 여기 5개, 5개, 5개니까 15개. 여기서 17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에서 17번째는 벌써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금방 GTA라는 걸 찾는 거예요. R이 자르는 곳까지 찾았어. 나머지 이제 이 2로 자를 수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를 다 채워 넣으면 이제 끝입니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포인트. 26개를 만들려면 여기서 지금 20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6개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한 번 더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서열 다 찾았어요.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선생님은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지만 그냥 요 위치, 개수 가지고 금방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수능에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였지만 전체 중에서 원래 어려웠던 문제에서 많이 시간을 아끼고 집중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X1에는 염기 서열이 GTAC, G인 부분이 있다. 근데 보면 지금 여기가 GTAC, G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 위치를 찾았어야지 이 조합이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 맞는 보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투에서 생성된 DNA 조각 중 염기 개수가 26개인 조각에서 아데닌의 개수가 10개이다. 자, 여기 세보면 되는데 우리가 26개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X1만 우리가 표현한 거지만 이중가닥이기 때문에 T인 부분의 반대쪽에도 A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그걸 같이 고려해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치? 선생님 끝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왜냐면 여기 P로 인해서 잘린 부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반대쪽에 여기 T랑 A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9개, 10개. 그래서 지금 니은 보기에서 물어본 것처럼 아데닌의 개수가 10개다? 맞는 보기였다라는 거예요. 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에서 염기 개수가 20개인 DNA 조각이 생성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찾은 거 그대로 찾아보시면 20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급까지 맞아서 15번의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시간 아끼고 풀어냈어야 하는 문제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16번입니다.
우리 이 유전 물질에 대한 파트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문제는 항상 쉽게 나왔잖아요. DNA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수능 완성과 연계된 문제로 ATGCU의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X1, 2는 DNA고 Y는 mRNA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여기 X1, 2가 없는 염기가 있네요.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유라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칭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37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게 보이네. 그러니까 유라실이 아닌 나머지 염기인데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럼 디귿과 미음이 서로 상보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얘도 37개고 이 미음과 상보적인 다른 곳도 37개일 수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에서는 얘가 상보적이지 않나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풀어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37이 되겠다라고 하고 G와 C나 AT 중에 하나겠다라는 걸 보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AT라고 하면 여기 나머지 공간이 여기 16이 돼야겠지. 왜? U가 16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더했을 때 53이라고 하는 홀수가 나오죠. 지금 보면 문제에서 AT의 합이 짝수고 2의 배수여야 되고 G 플러스 C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된다는 건 문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16을 여기다 쓸 수 있고 기억이 T가 됩니다. 그럼 만나서 짝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16 더하기 24, 40이니까 3의 배수도 아니겠죠, 당연히. A가 얘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상보적이니까 여기가 16개, 그리고 여기가 0, 24개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랑 T를 더해서 40이 되네? 그럼 나머지 분수에 의해서 60이 돼야겠네요. 그럼 37에다가 얼마 더하면? 23을 더하면 되겠다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Y는 C가 G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3과 37 중에 37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 나머지 디귿이 G가 되겠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금방 풀 수 있죠? 자, 기억. A 더하기 B는 16입니다. 16과 0을 더해서 맞는 보기고요. 디귿은 구한입니다. 방금 찾아놓은 거지?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 X를 구성하는 염기 쌍의 개수는 120개에다 더해보시면 100개 나오죠? 60과 40이니까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 거의 이제 통합과학에서 ATGC 상보적인 것만 잘 이해해도 매칭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16번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답 3번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계 문항인데요. 여기 어려웠던 친구들 촌충과 해충 헷갈렸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촉수 담륜 동물인지 체절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유사했다라는 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미와 촌충과 회충입니다. 여러분들 회충과 촌충 구분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미는 절지동물, 충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동물은 선형동물이에요. 하지만 촌충만 우리가 편형동물이라고 배웁니다. 꼭 기억해두자라고 많이 강조를 하죠. 당연히 얘네는 다 원구가 입이 되는 선구동물이에요. 그리고 A와 B는 모두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탈선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같이 외웠었는데 탈선절. 선형동물과 절지동물에 해당하고요. 그 둘 중에서 체절이 있는 애들은 절지동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탈피를 하면서 체절이 있는 A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절지동물인 거미가 되고, 여기 탈피를 하면서 체절이 없는 B는 회충이 됩니다. 나머지 C가 그럼 촌충이 되겠네요. 풀어볼게요. A는 외골격을 갖는다. 절지동물의 특징이죠. A는 외골격을 갖습니다. 거미니까요. 니은 B는 발생 과정에서 포배가 형성된다. 얘들아, 포배가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주머니 포자잖아. 이 세포들이 분열해서 주머니 모양을 만드는 걸 포배라고 하고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배엽, 외배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구동물은 다 뭐에 해당한다? 3배엽 동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포배는 형성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배 단계에서 발생이 끝나는 가장 앞에서 해면동물 이런 것부터 다 배우기 때문에 2배엽성, 3배엽성을 배우기 때문에 포배가 형성된다? 알고 있었어야 돼요.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놓쳤다면 여기는 좀 오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쉬워요. 난도에 비해서 이제 섬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파트로. 자, 그 다음에 촉수 담륜 동물에 속한다. 촌충, 편형동물입니다. 네, 촉수 담륜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 뭐가 있어요? 네, 연체동물, 환형동물, 그리고 편형동물 있죠? 편형동물 맞아요. 자, 17번은 기억, 니은, 디귿 맞아서 5번입니다. 다음, 자, 이게 난이도 정말 오답률이 높은 오답률 탑5에서 원탑이에요, 원탑. 선생님이랑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유전자 발현 문제 푸는 팁 알려줬던 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풀이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사 주형 가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돈표를 가지고 푸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이 코돈의 이 염기를 알 수 있는 걸 선택해라 라는 조언을 줬었거든. 여기 아래 보면 지금 제트라에 알려줬잖아요. 적어볼게요. A, U, G, U, G, U, C. 류시는 C, U 무언가 또는 U, U 무언가고요. 글리시는 G, G. 가는 모르고요. 발린 G, U 무언가. 그죠? 그리고 히스티딘은 여기 C, A, U, C. 아스파라진 A, A, U, C가 돼요. 자, 8개의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면 요 아스파라진 뒤에 무엇이 와야 된다? 종결 코돈이 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고서 딱 봤더니 어허? A, A, U, A, A, C인데 저기 TTG가 있어요. 뭔가 반갑지 않아요? TTG. TTG를 봤더니 얘가 반대가 되면 무엇이 된다? A, A, C가 되네. 그리고 그 뒤에 U, G, A라고 하는 종결 코돈이 오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봐봐. X에서 Y는요. 염기쌍이 하나 삽입됐대요. 그리고 Y에서 Z로 넘어갈 때는 염기쌍이 2개가 결실됐대. 그럼 X를 기준으로는 지금 염기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지. 그 상태로 우리가 앞으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8개의 아미노산으로 메사이오닌까지 가볼게요. 여기서 6개. 하나, 둘, 그리고 여기 또 그리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까지 가는데 선생님 개수가 안 맞는데요? 맞습니다. 왜? 지금 X보다 하나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뭔가가 빠져나갔다. 어딘가에서 하나가 더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시작점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게시코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게시코돈을 만들려면 여기가 AT로 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 봤더니 AT가 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 그러니까 후보.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2개네 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아스파라진 찾았잖아요. 근데 발린과 히스티딘 한번 볼게요. 얘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봤더니 여기 봐봐. CAC, GTA가 이렇게 상부적인 염기를 적으면 GUG, CAU가 돼요. 뭐가 돼? 얘랑 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여기 B에 그러니까 2가 기억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요 아미노산 서열이 그대로 맞겠네 라는 거 우리가 하고 둘 중에 후보 중에 그럼 3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5가 됩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3말단이 돼야지 이렇게 뒤집어져서 순서대로 발린, 히스티딘, 아스파라진 만들기 때문에 얘가 3말단이 되는구나. 기억에 2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찾았어요. 자, 이렇게 보고 나서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 디귿은 3이다. 디귿은 3이다. 우선 후보가 2개가 있었는데 이 아미노산 서열을 고려해서 2를 다른 곳에 넣어줬죠. 기억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니은. B는 5말단이다. 네, B는 지금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3말단이다 라는 것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Z에서 가의 유전부호는 GU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건 뭘로 찾을 수 있냐? 얘가 맞다라고 했을 때 5개의 아미노산 Y는 1개의 염기쌍이 삽입되고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5개를 찾아볼게. 여기 3개,
여기가 3개, 그리고 3개, 3개, 3개. 여기가 5개거든. 그리고 끝나야 돼. 근데 봤더니 그럼 여기가 지금 U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가 우리가 찾아놓은 게 뭐냐면 3말단에서 C로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A예요. 근데 U는 종결 코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무조건 D는 발린이기 때문에 G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5개의 아미노산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U와 G 사이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A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에서 T가 들어갔다면 Y는 1개의 염기쌍이 삽입되고 5개의 아미노산으로 끝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 상태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G, 얘가 G가 되고 T에서 지금 A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GUA가 가의 코돈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Z에서 가의 유전번호는 GUG가 아니고 GUA구나. 디귿 틀려서 18번은 1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긴 한데 보통 코돈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빼놓고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번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나서 돌아오지 못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난이도를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빼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다 보니까 오답률이 높아진 것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1번 답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연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요거는 뭐 생명의 기원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이 그림 자체가 익숙하죠? 수많은 교재와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A와 B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기원이다 라는 그림을 똑같이 활용한 문제였어요. 자, 지금 보면 A와 B, 방금 말했던 내용이 있고요. 여기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리보자임을 물어봤어요. 기억과 니은이 단백질과 리보자임 중에 하나인데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가지고 특징을 비교할 수 있겠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지 않은 기억이 단백질이 되고 니은이 리보자임이 된다 라는 걸 가지고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B는 종속 영양 생물이다. B는 엽록체의 기원입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독립 영양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이 아니고 독립 영양 생물이 되어야겠죠? 니은, A와 B는 모두 기억을 갖는다. 자, A와 B는 단백질을 당연히 다 가지고 있죠. 왜? 둘 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기원이니까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은 당연히 있습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 이 단원을 연계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 니은을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다. 니은, 리보자임이 이 RNA로 이루어져 있잖아.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 1대1대1인데 그 당이 리보스여서 RNA인 거죠. 당이 디옥시리보스일 땐 DNA니까. 그래서 RNA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9번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4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열심히 달려왔던 친구들 너무 어려웠다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준비한 풀이 방법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잘 몰랐다라고 느꼈던 친구들한테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랑 상관없이 노력했던 모든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멋지게 빛을 발할 거라는 거 꼭 기억하고 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남은 스텝에서 또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해요. 안녕.